물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결과 보고를 국장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제출하는 거죠, 다. 맞습니까? 근데 부동산 거래세 신고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숫자가 10이에요. 그럼 신고센터가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를 신고를 받았어요. 그럼 신고센터가 시도지사 등록관청에다가 조치 요구해야 되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센터가 조사 및 조치를 시도지사 국장에게 요구했으니까 시도지사 우리 그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피드백을 신고센터에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센터가 이런 결과들을 쭉 모아가지고 매월 10일까지죠. 매월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감 잡았어요? 그래서 숫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30, 15, 10으로 기억하고 신고센터는 10, 10이에요. 조사 및 조치 결과 보고는 10일이라는 거 다 알죠? 둘 다 똑같아요, 이거는. 둘 다 똑같고 누구한테 보고하느냐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접수사항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았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 문제 7번 문제 25%만 제외하고 다 맞히셨어요. 다 맞히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온 문제 중에 제일 많이 틀린 게 1번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1번이 최신 경향의 완전 용어의정의 문제인데 1번에 정답 배치해놓고 1번에 답을 쓰세요 하고 한 건데 그럼을 불구하고 나는 1번에 안 쓸래. 1번에 안 쓸고 나는 3번에 쓸래. 2번에 쓸래. 2번하고 3번이 가장 많았어요. 2번하고 3번이. 좋아요. 시험인지라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면 다 보여요. 돌아와서 보면. 오늘은 시간이 남았죠. 40분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갔어야 되는데 40분. 45분을 들여가지고 시간이 남았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시험장에서는 40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40분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지문에 속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과목만 60분 걸려버립니다. 우리 과목 60분 걸리면 공법을 40분에 풀어내야 되죠, 지금? 어차피 공법은 뭐 고민해도 답 나옵니까? 안 나오지? 어차피 찍어버리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 나오면 넘어가고 그래야 됩니다. 안 보이면 체크하고 통과하고. 그래서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역시 8번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소공사 을이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갑은 을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되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다. 이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한다는 거 알고 있고 참고로 신고를 위반했지만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은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예요. 그 밖에 2번 위반으로 참고해 두시고 다음 2번 갑은 을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 을이 중개행에 사용할 일이나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보였죠? 등록할 수 있다. 고용신고와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럼 을의 업무상해는 갑의 행위로 간주되죠. 그러니까 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해 입혔어요. 그럼 개공이 손해 입힌 걸로 간주되어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이때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고 연대하의 책임을 지는 거죠. 알고 있고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맞고요. 다음에 4번 질문. 을이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고의로 손해 입혔어요. 그래도 우리 개공한테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고 했어요. 요거만 기억하자고. 이건 한 번도 안 물어봤지만 감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소공도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한 공정유무가 있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물어볼 때 소공이 할 수 있는 업무, 서명 및 날인. 소공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에 중개행위를 했다면 서명 및 날인해 줘야 되죠.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쉽게 이거는 맞춰낼 겁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뭐 양벌 규정도 잘 묻는데 이 부분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맞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장난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9번 넘어가죠. 휴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아니 절반밖에 못 맞히셨는데 이 문제를 뭐가 어려웠을까? 휴표하면 무조건 출제하잖아 지금. 그럼 지금 문제가 우리
고용인 나왔고 겸업 문제 빠졌죠. 그죠? 겸업을 너무 자주 냈어요, 지금. 그래서 겸업 문제가 빠져 있고 인장 등록 문제도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섞어서 같이 물어봤죠, 그냥. 그래서 어쨌든 휴폐업은 매번 출제하고요.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틀렸죠? 이거 첨부할 일이 없고 기출에서 이거 잘 물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서식에 같이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묻는데, 우리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버렸죠? 첨부하고 싶어도 못해, 이거. 그러니까 틀렸고, 알아봤고. 그럼 1번에 쓰신 분은 없습니다. 이게 9번이에요? 아니, 1번에 정답을 12분이나 쓰셨네? 웬일이야, 이거. 아니, 휴업 신고할 때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 기간 명령할 때 이거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못 봤어요? 좋습니다. 그럼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휴업 중기업의 재개신고입니다. 전자문서 할 수 있죠? 기간명령 신고, 재개신고는 전부 다 전자문서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재개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이걸 내면은, 이거 반납받은 등록증 즉시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 된다고 가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개신고, 기간명령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죠. 그럼 틀렸고. 그래도 역시 2번 지문은 15분이 쓰였습니다. 답을. 자, 다음에 3번 지문. 이거 이번에 개정한 거 아닙니까? 세무서장한테 우리 휴표신고서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세무서장의 휴표신고서를 이거 받아가지고 등록과정에 송부를 하면 휴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연습했냐면, 중기업의 휴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냈었죠. 이 점은 틀렸어요.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보내주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이 휴폐업 신고를 받았어요, 중기업. 그래가지고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등록과정에 송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이게.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할 때 휴폐업 신고서를 내면 이거 중기업 휴폐업 신고한 간주하는 건 아니에요. 보내주면은 그걸 휴폐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이게. 그래도 물론 이제 3번을 많이 쓰셨는데 제일 많이 쓴 거 틀린 답은 역시 4번을 제일 많이 썼어요. 아니,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 몇 월? 6월. 우리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4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에 5번 지문.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한 경우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그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한다. 틀렸다는 건 아시죠? 휴업이 빠져야 되죠? 휴업과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죠. 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릴 줄은.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휴폐업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나머지 여기 휴폐업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문서 잘 물어보죠.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는 거죠. 기간명령과 재개신고는 전자문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사항은 전부 다 협회통보사항이죠. 그럼 고용신고, 종료신고도 협회통보사항 맞죠? 이해해 두시고. 그런 것들. 제재.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들어가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휴업하면 백과,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시. 구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미친 척하고, 이거 백과인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참고해 두세요. 진짜 아니할 말로 벌금으로 바꿔놓으면 진짜 나쁜 놈인데, 가끔 가다가.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정답으로 배치해 놓으면 나쁜 놈이지. 그래서 어쨌든 옳은 것 골라라 냈고 틀린 지문으로다가 함정을 그렇게 파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옳은 것 다른 것 정답에 있고 그렇게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 참고만 해주세요. 백과 사유에 대고 벌금으로 바꾸는 거. 과태료를. 자, 그러면 그 정도. 다음 10번 문제로 나옵니다. 중개계약 문제. 절대 틀리면 역시 안 되는 문제죠. 기본선에서 물어봤는데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물가 수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다음에 중개보수, 다음에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넣습니다.